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제 정계 은퇴 얘기를 하셨지만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대선이 끝나면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즉 여기에 또 이재명 후보는 공감을 하는 걸 보면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빅텐트도 있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생각하는 빅텐트에 뭐 홍준표 전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김상욱 의원은 지금 뭐 지지 선언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라든가 아니면 과거에 윤여준 장관 같이 또 다른 보수가 함께하는 빅텐트의 모습을 그리는 건 아닌가. 이건 홍준표 전 시장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근데 빅텐트라는 것은 유력 주자들끼리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 이걸 빅텐트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예를 들면 윤여준 전 이제 장관이죠. 네. 그분을 모셔간 게 어떤 빅텐트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분은 이미 13년 전에 보수에 있다가 민주당,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하셨거든요. 그때 이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캠프에 합류했던 분이고요. 나중에 또 안철수 후보 캠프로 갔다가 다시 또 이재명 후보로 캠프로 간 분입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어떤 빅텐트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 권오울 전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있습니다. 과거 보수 한나라당 시절이었죠. 그분도 지금 거기에 텐트에 민주당에 합류한 것을 가지고 빅텐트의 어떤 구성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말이 맞지 않죠. 지금 권오울 의원이 얼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뭐 접신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생각을 찾아가지고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 된다 이런 걸 여러 번 외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신내림을 받은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감할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 홍준표 시장이 지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로부터 국무총리를 제안받았다는 썰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홍준표 이제 측에서는 그걸 또 그런 적 없다라고 또 반박을 내게 했는데요. 제가 보기엔 지금 홍준표 시장이 자칫하면 민주당의 공작에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죠. 보수에서 30년 넘게 보수에서 정치를 하셨던 분이고 5번 국회의원 했고요. 3번 광역단체장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에 한 번 나왔던 분이고요. 그렇죠. 그런 분을 스카우트한 데 해서 국무총리를 앉힌다 그러면 공동정부라는 그런 이제 상징성을 이제 보여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가지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 정치 보복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효과를 노리고 홍준표 이제 전 시장을 국무총리로 모셔겠다 이런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가정할 수 있겠는데, 근데 저는 이게 과연 그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후보는 늘 정치 보복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왔었고요. 주변에 본인이 거느리고 있는 인사가 아주 많습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대선 끝나면 다 청구서를 내밀 건데 그거 수용 어떻게 다 정리를 하겠습니까? 따라서 무슨 말이냐? 홍준표 시장으로부터 지지선을 받아내고요. 실제로 만약 정권 창출하지 않습니까? 그럼 국무총리에 앉히려고 할 때 미안하다. 명태균 사건 때문에 못 앉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대선에서 홍준표 시장 이용을 하죠. 하지만 실제로 정권 창출하면 홍준표 시장한테 총리를 안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공작에 이용될 가능성이 되게 많다. 그래서 좀 불안한 상황이고 홍 시장이 여기에 휘둘려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사실 뭐 민주당이 공작을 했다 뭐 이런 건 전혀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뭐 총리설 관련해서는 이미 사실무근이다라는 반박들이 다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더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오늘인가요? SNS를 통해서 뭐 민주당에 갔더라면 이렇게 가슴앓이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던데요. 사실 이 글 자체가 뭐 민주당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그냥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또 국민의힘에 있는 정치인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뼈아픈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징하는 건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홍준표 전 시장이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글을 썼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기분이 이재명 후보가 오늘 이야기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준표 전 시장이 그동안 30년 동안 보수 진영에서 정치를 해오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었겠지만 특히나 이번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과 같은 과정들을 보면서 참으로 자괴감을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사실상 김문수 후보가 되지 못할 뻔했던 그런 상황들을 온 국민이 목도를 하셨고요. 후보 교체 시도가 있다가 뭐 우여곡절 끝에 김문수 후보를 등록하는 모습까지도 국민들이 목도를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 국민의힘은 이럴 거면 대선 경선을 왜 했느냐라는 또 성토도 국민들 입에서 나왔었던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전 시장도 사기 경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정치인으로서 회한의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역경도 많이 겪고 고난도 많이 겪은 정치인으로서의 공감을 한 것으로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슨
민주당의 공작이 있거나 이렇게 가는 것은 너무 나간 정치 공세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뭐 민주당이 뭐 빅텐트를 한다 뭐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국민의힘이 빅텐트에 무슨 기둥도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당 내부의 통합 자체가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 진영 내부의 결속조차도 지금 되지 않는 상황에서 빅텐트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언감생심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제 사법부 압박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